이 사실은 미술의 꽃 그리고 중심점은 이 오일 페인팅이라고 하는 유화죠, 유화. 이 유화는 서양에서 뭐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쭉 마스터피스, 그러니까 명작들이라 하면 이 유화고, 우리가 어릴 때는 한국에서는 이제 유화를 접하기가 특히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거의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이 유화라는 게 경험하기에는 좀 번거로운 게 많아요. 힘들고 좀 그러니까 기름이다 보니까 베이스가 물감 자체도, 물감이라고 하죠. 사실은 잘못된 단어인데 그 튜브 자체도 굉장히 무겁고 크고 많이 들고, 또 털펜타인이라고 하는 그 희석제 뭐 이런 것들도 악취라고 할 수 있죠. 그 취가 너무 요즘은 좀 좋아져서 괜찮아졌는데 90년대나 2000년대만 해도 굉장히 건강에도 좀 안 좋은 정도의 털펜타인을 썼고, 근데 학교에서 배우기는, 접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죠. 국내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유화를 처음 접했는데, 이 서양에서 오일 페인팅을 접하는 거는 굉장히 뭐 한국에서 수묵화, 수채화 접하듯이 쉽고 그런 게 있죠.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이 유화, 오일 페인팅을 미술 재료로서 쓰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만큼 번거롭고 힘들고, 이제 워터 베이스, 그러니까 물감이나 수채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물감이죠. 크레파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다. 이제 그건 이제 단점들이고, 장점은 아까 언급했듯이 미술계의 꽃이에요. 사실 몇백 년이 지나도 페인트 겉표면에 아주 미세한 크랙 정도가 갈 정도밖에 안 돼서, 오히려 그렇게 돼서 오히려 멋있어지는 작품들 굉장히 많고, 물론 뭐 극한 미술이 뭐라고 뭐 몇백 년이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명품은, 명화, 명작은 오래 남을수록 멋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 피그먼트나 이런 richness, 그러니까 풍부함이나 어떤 색을 발현해주는 어떤 덩어리로서는 수채화는 도저히 못 따라오죠. 수채화는 굉장히 예민하면서 테크닉 깨끗해야 되고, 하나라도 넘으면 안 되고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그런 면이 있어요. 수채화나 뭐 포스터 컬러 여러 가지 과시 이런 것들. 근데 오일은 그러니까 물과 기름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forgiving, 용서해주고 다시 언제라도 우리가 going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미디엄이긴 합니다. 다만 너무 또 그렇게 하면은 아티스트가 힘이 빠져요. 사실 이 오일 페인팅도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wet on wet,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그렇게 했는데 오일 페인팅이 마르려면은 한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마르기 전에 wet 할 때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기법을 많이 써요. 그게 진짜 실력이고, 사진으로 치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뽀샵을 안 한다 이런 또 개념일 수도 있어요. 뭐 수채화랑은 다르게 유화는 마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48시간, 72시간, 뭐 일주일도 걸리기 때문에 두께에 따라서 다르지만, 마르지 않았을 때 많은 것들을 완성시키고 말리는 경우가, 유명한 작가들은 굉장히 많이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런 기법을 쓰지 않고 다수의 작품을 이렇게 캔버스를 놓고 여기에 집중하다 또 저기에 집중하다가 또 저기에 집중하다가 마르는 족족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어요. 다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항상 한 캔버스 안에 한 번에 다 그리고 마르지 않았을 때 모든 걸 끝낸다라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슨이고요. 미국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사실은 유럽이죠. 이 오일 페인팅. 근데 미국인들이 이제 유럽에 가서도 페인팅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고, 그런 이제 루틴이 많았죠.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뭐 유도 선수가 일본에서 하다가 한국에서도 유도하고 약간 그런 건데, 저는 어쩌다가 이제 대학교를 미국으로 가서 오일 페인팅을 이제 미국에서 접했는데,
이 오일 페인팅의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 조금 말해봤고요. 저는 오랜만에 붓을 들었고요. 다 샀어요. 다 이렇게 다 새로 사고 옛날 거 저기 한 8년, 10년 전에 거는 저기 밑에 있습니다. 저거는 쓸 수 있으면 쓰고 뚜껑이 다 빠그라지더라고요. 플라스틱이 이제 어떤 세월의 흐름 속에 붓 다시 사고 다시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enough of oil painting. Speaking of oil painting, and 제일 중요한 거는 작가가 무엇을 그리고 싶으냐 또는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글 이상으로 어떤 메시지를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거는 더 글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는 또 함축적으로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도 뭐 그림에는 drawing도 있고 painting도 있고 여러 가지 different mediums, different method, 방법 같은 게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돌아왔을 때는 좀 메시지를 조금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 카메라 앞에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느낀 거는 살면서, 물론 제 경험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가장 좀 슬펐던 거, 그런 거는 이 랜드스케이프, 풍경화 중에서 서양 미술 쪽은 아직도 여전히 이 피지컬한, 디지털이 아닌 이 아날로그한 페인팅들이 굉장히 차고 넘쳐요. 굉장한 명작들이. 그만큼 우리나라 경관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서양은 굉장히 다양한 경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은 서부 쪽은 사막, 동부 쪽은 좀 사계절이 뚜렷한 좀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마다의 색깔이 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페인팅, 너무너무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땅이 좁고 산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예 여름엔 녹색이거나 아니면은 겨울엔 아예 하얗게 덮어버리거나, 물론 경관도 좋습니다. 가을에는 뭐 설악산의 뭐 단풍 이런 것들도 유명한데 그럴 때 빼고는 조금 단조롭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경치 자체가 단조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이 mediums, 우리가 쓰는 도구가 미술할 때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에 있어서 water base, 물감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풍부한 색상에 대한 공부를 많이 못했고, 컬러 티어리라고 해서 컬러에도 이 공식이 있어요. 그런 교육 같은 게 서양하고 그게 조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색에 대해서 조금 열악한 게 아닌가, 교육이나 환경적으로. 그런 색을 공부하려면 이 오일 페인팅은 굉장히 진짜 mandatory, default예요. 진짜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워낙에 풍부한 어떤 튜브에서 나오는 그리고 거기서 또 믹스하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색깔들의 향연이기 때문에 유화가 정통파 미술을 이해하려면 유화를 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의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풍경을, 근데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그림다운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 경치에 대해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고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을 좀 표현하려고 카메라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저와 함께 오일 페인팅의 여행을 떠나보시죠. 한국 경치에 대한, 주로 이제 랜드스케이프 쪽으로만 할 거고요. 저의 철학적으로는 그 외에 이제 내가 나타나고자 하는 것도 조금 뭐 그릴 거고요, 앞으로. 그리고 유튜브 한 회에 이렇게 모든 걸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좀 힘들어서. 왜냐면 오일 페인팅의 작업 시간이라는 거는 보통 뭐 아티스트들마다 다르겠지만 수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갖고 온 캔버스는 예를 들면은 30cm 뭐 한 30 몇 cm 이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캔버스인데 아주 미니는 아니고 그냥 소형 캔버스입니다.
서양에서 미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오일 페인팅으로 한국을 좀 표현하고 그 자취를 남기고 죽고자 죽는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요? 뭐랄까 이제 포토 레퍼런스를 없이 하기는 좀 그렇고 있는데 대신에 사진을 그린다기보다는 사진은 공간감 그리고 어떤 채색에 대한 아이디어만 저한테 줄 뿐이지 또는 디자인감 어떤 건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이런 그런 뭐랄까 포토 레퍼런스 사진 참고 자료일 뿐이지 사진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고 저의 상상력으로 그리는 사람입니다. 야, 너 사진 보는데 무슨 상상력이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사진을 묘사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셔 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오랫동안 긴 이야기 했는데요.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밤새도록 많아요. 아트에 대한 거. 근데 이쯤에서 해두고 지금 카메라를 좀 이렇게 대놔서 좀 불편한데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는 동네 같아요. 길이. 이 캔버스를 되게 어둡게 바탕을 채색해 놓거나 이런 아티스트들도 많고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3학년 4학년 되니까 좀 더 실력이 좋은 교수님들이 그냥 이 하얀 걸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Learn to paint on the white canva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얀 바탕에 하는 거를 배워라. 여태까지는 너희들이 바탕색이 좀 진한 뭐 burn씨나 burnumber 뭐 약간 갈색 톤에 지구톤에 자연톤 뭐 빨간 톤도 많이 써요. 약간 붉은 갈색 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깔아놓고 하는데 그거는 물론 기초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페인팅을 할 때 좀 수월할 수 있는 거 장점이 있고 그런 것 때문이지 사실은 하얀 캔버스 그대로 그림을 그려라 라는 이야기를 4학년 때 들었어요. 페인팅 클래스에서. 그래서 또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쓰는 고수들은 블랙을 썼다라는 걸 알았고 그 뒤늦게 한 시크릿을 여러분께 전수해 드립니다. 1회부터. 그래서 이 라인을 뼈대를 스케치를 이제 블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랜드스케이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과 중간과 뒤를 나눠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간쯤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그릴 거는 좀 풍경에 따라 다른데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남산타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술에서 구도에서 배우듯이 중간에 떡 있으면 구도를 망치게 되는 거죠. 이쯤에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타워 이쯤에 그냥.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워 옆에 뭐가 또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보니까는 내가 너무 여기가 이제 도로를 그릴 건데 도로가 너무 높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도로가 내려오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약간 나무들이 있어요.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나무들이 좀 있고 아까 집을 너무 왜냐면 하늘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내릴게요. 집을 여기에서 이제 해야겠다. 자, 이 오일 페인팅은 가장 뼈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뼈대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디멘션 면이에요. 면. 사진에서 보는 집의 뼈대를 조금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 정도로 해주고 또 이쪽 옆에도 근데 보니까 이 풍경 전체에 비해서 집이 너무 커져 버렸다. 그냥 짜증나니까 문질러서 닦아주면 돼요. 이렇게. 제일 좋은 건 키친타월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도 망각한 게 있는데 항상 모든 거를 심플파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항상 결과가 좋다. 집을 뭔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직선으로 안 내리고 진짜 실제 집처럼 약간 이렇게
스타일라이즈,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을 제가 다시 해요. 그리고 붓은 좀 될 수 있으면 뒤편을 잡는 편입니다. 이거는 어떤 존 싱글 서전트의 책을 보면서 한 건데, 조금 뒤에서 이렇게 잡는 게 처음에 뼈대를 그릴 때도 좋습니다. 그 다음 집을 못 나가고 있네. 축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디멘션은 면은 좀 이런 식으로 깎여 있네요. 이렇게 깎여 있고, 여기도 역시 옥상에 뭔가가 이렇게 그리고 뭐 저 뒤에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는 뭐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확 튀어나온 건물들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보이십니까? 이 건물은 되게 앞에 있는 거죠. 앞에, 내 앞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오일 페인팅을 할 때는 좀 큰 브러쉬로 해라, 될 수 있으면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제가 건축물 뼈대를 그리느라고 얇은 걸 썼고, 이거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털펜타인 붓 씻고 이런 건데, 테라핀이라고 하죠. 털펜타인 테라핀을 묻혀서 나무들이 여기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나무가 있고, 그냥 털펜타인을 쓰니까 저기 공기청정기가 많이 열일을 하네요.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나무가 여기도 많습니다. 이렇게 대충 여기다 대충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 아쉬운 게 이 캔버스가 이런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캔버스면 남산타워가 쭉 좀 올리고 또 하늘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집들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처음에 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물티슈로 조금 닦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를 좀 다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지우면서 해야 돼. 나도 헷갈리네. 이 집도 좀 다 지워서 내려야 될 것 같아. 헷갈려가지고 내가. 조금 디자인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집을 다 내리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머지 여기가 하늘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것들은 이쯤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되고, 아무튼 좀 이렇게 된다. 다 내려왔다, 조금씩. 자, 지금 요 정도까지 오늘은 해야겠네요. 지금 색감을 좀 다 얹으려고 했는데, 기초 색깔을 오늘은 스케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뼈대를 만들었고요. I'll see you next time.